퇴직하면 매일 일요일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매일 출근합니다. 다만 가는 곳이 달라졌을 뿐이죠. 62세에 정년퇴직한 은행지 점장의 이 한마디는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우리 대부분은 퇴직이 곧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출근길의 지옥철도, 상사의 눈치도, 끝없는 실적 압박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면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서 견디기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출근하듯 바쁘게 살아가는 한 은행지 점장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고민해봐야 할 현실을 나누려고 해요. 특히 퇴직 후에도 왜 일하러 나가야 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을 찾아보면서요. 그 지점장은 은퇴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퇴 후 절대 일 안 하고 여행이나 다니며 살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답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지역 내 은행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났고 매일 고객을 상대하고 팀을 이끌며 눈치 싸움하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러다 정년퇴직을 맞았는데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대요. 늦잠 자고 평일에도 골프를 치고 평생 못 본 드라마를 몰아보고. 그런데 그렇게 지낸 지 석 달째 되는 날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 소파에 앉아 TV를 멍하니 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대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면 행복할 거라 믿었는데 매일이 공허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으니까 내가 쓸모없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국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라도 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출근이 됐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와요.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어지면 심리적 고립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합니다. 퇴직 전 대기업 본부장으로 일하던 59세의 한 분은 명예퇴직금을 두둑히 받고 이제 평생 먹고 살 돈은 됐다며 좋아했대요.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엔 가족들이 출근하는 평일 아침마다 자신만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괴롭더래요.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결국 그는 알바라도 해야겠다며 편의점 야간 근무를 시작했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하루의 루틴을 유지하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몸 쓰면서라도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게 큰 위안이었어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여성의 이야기예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하자마자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신나게 보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죠. 매일 같이 있던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싸우고 결국 각방까지 쓰게 됐대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남편도 아내도 각자 은퇴 전에는 각자의 사회생활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함께 쓰게 되니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은 결국 평생 꿈도 안 꾸던 문화센터 강사 자격증을 따서 수업을 하러 출근하기 시작했대요. 수입은 크지 않았지만 이 일이 내 시간을 지켜줬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면 퇴직 후에도 출근한다는 말이 꼭 돈 벌러 가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 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요. 퇴직 전에는 직장이라는 역할이 우리 일상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일정 시간에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사람을 만나서 성취를 쌓고 누군가와 협력하고 이 모든 게 우리를 살게 하는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퇴직을 하면 이 역할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하루 24시간이 무한히 비어 있어요. 처음엔 좋죠. 하지만 곧 불안이 찾아옵니다. 나 이제 뭐 하지?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누가 나를 찾기라도 하나? 이때 대부분이 예상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과 불면증이 급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돈만이 아니에요.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할 곳을 만드는 겁니다. 이건 실제 직장이나 돈 버는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주말 농장, 동호회, 종교시설, 운동 모임 등
자신이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의 무대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돈 안 되고 의무감 없는 일이 훨씬 오래 가요. 그리고 이런 무대가 있어야 부부 갈등도 줄어듭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일본의 은퇴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 수명이 평균 6년 이상 길다고 해요. 또 WHO에서도 고령자의 건강 유지 비결로 가장 먼저 사회적 참여를 꼽습니다. 단순히 운동하고 잘 먹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사람은 누군가와 만나고 협력하고 웃고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때 뇌와 몸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할 곳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은행지점장의 고백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할 곳이 있나? 돈이 아니더라도 나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할 일이 있나?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 진짜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 무대가 멋지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실제로 독자가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정보와 팁, 수치, 주의사항을 포함해 이야기 이어갈게요. 표는 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풀었을 거예요. 자, 앞서 이야기 나눈 은퇴 후에도 출근할 곳을 만드는 문제. 많은 분들이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준비를 못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설계할 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역할 설계는 은퇴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은퇴 직후에는 심리적으로 공백이 너무 커서 의욕이 잘 안 생깁니다. 특히 한국의 남성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회사가 내 사회생활의 전부였던 경우가 많죠. 일본의 노년학 연구 자료를 보면 은퇴자 중 50% 이상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하는데 실제로 바로 구하는 사람은 2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끊기고 정보가 없고 스스로도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한국도 비슷해요. 퇴직자 대상 설문에서 퇴직 후 계획이 없다는 비율이 4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퇴직 23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매주 나가서 활동할 곳을 한두 개 만들어 보기. 자원봉사단체나 문화센터 강의 참여해 보기. 주말 농장 체험권 끊어서 다녀보기. 지역 커뮤니티 모임 찾아보기. 이걸 은퇴 전에 테스트해보면 정년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둘째, 돈이 목적이 아닌 일거리라도 루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돈 필요 없으니 이제 쉰다고 말해도 24시간 중에서 4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좋지만 온종일 붙어 있으면 갈등이 생겨요. 실제로 부부싸움 상담 사례 중 은퇴 직후 갈등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집에서 TV만 보고 있으니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많아요. 상담센터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30% 이상이 시간 사용 문제예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남성분들은 내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돈을 벌든 봉사를 하든 취미든 상관없어요. 주 23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뇌과학 연구에서도 나와요.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유지돼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인 사회적 접촉이 우울증 위험을 40% 이상 줄여준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도 있습니다. 셋째, 출근할 곳을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창업을 꿈꾸는데 사실 위험합니다. 5060대 자영업 폐업률이 5년 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자신의 역량, 시장 조사, 체력, 자금 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면 은퇴 자금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편의점, 치킨집, 카페를 열었다가 힘들게 일하면서 돈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리스크가 적은 사회 참여부터 시도하는 겁니다. 도서관 복지관 자원봉사, 지역문화센터 강의 수강, 작은 주말 텃밭 운영, 동호회나 종교활동, 시간제 알바 경비, 주차, 관제, 마을버스 안내 등 이런 활동은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고 실패 위험이 적어요. 무엇보다 심리적 보람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출근 스케줄 짜기. 많은 은퇴자들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스케줄을 안 만들어서 그래요. 이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실제 팁입니다. 주간 캘린더에 일정 적기. 월수금 도서관 봉사. 화목 농장일. 토 오전 가족 모임. 교통편 확인하고 동선 익히기. 버스나 지하철 시간까지 메모. 활동 예산 잡기. 한 달 활동비를 따로 편성. 가족과 일정 공유하기. 이때는 내 시간이라고 알려두기. 이걸 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나태함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주간 일정표를 만든 은퇴자,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주간적 행복도가 30%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과 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나이 들수록 운동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운동은 오래 못 가요. 은퇴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혼자 헬스장보단 걷기 모임이나 실버 태권도반, 혼자 등산보단 산악회, 혼자 수영보단 수영교실, 유튜브 홈트보단 마을문화센터 요가반.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하러 가야 하니까 꾸준히 하게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생겨서 우울감이 줄어요. 건강도 지키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죠. 정리하자면 퇴직 후에도 매일 출근하듯 움직일 곳을 만드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설계하는 전략이에요. 은퇴 전에 미리 테스트해보고 돈이 안 돼도 루틴을 유지하고 리스크 큰 창업보단 리스크 적은 참여로 시작하고 구체적인 주간 스케줄을 짜고 건강활동도 사람과 함께 이런 준비가 있어야 은퇴 후의 하루가 의미로 채워집니다. 퇴직은 결코 끝이 아니라 스스로 무대 감독이 되어 두 번째 인생의 무대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달력에 적어보세요. 내가 은퇴 후에도 매일 출근할 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순간 진짜 은퇴 준비가 시작됩니다.